원펀맨에서 등장한 최강의 괴인 조직, 괴인협회. 괴인협회에는 무려 10명이 넘는 용급 괴인들이 속해 있으며 그 외 괴인의 수는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거대 집단입니다. 그 괴인협회의 고위 간부들은 모두 용급 내에서도 상위권에 달하는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 중 광탄을 통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신이 만든 예술품이라고 불린 홈리스 황제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펀맨 이야기, 홈리스 황제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속, 괴인협회 간부, 재해 레벨, 용. 특징, 신과 접촉해 힘을 부여받은 인간. 홈리스 황제는 길고 헝클어진 흑발에 짧은 수염을 가지고 있고 작은 동공을 가진 사백안을 지녔습니다.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망토를 걸치며 작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능력이나 이능을 타고난 건 아니고 신으로 추정되는 존재에게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타츠마키나 후부키처럼 초능력을 보유한 인간이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선 인간이더라도 이능으로 인류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괴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괴인 측에서도 인류를 적대한다면 인간임에도 괴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용급 괴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제로 괴인협회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홈리스 황제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라는 상사의 강요를 따랐다가 다음날 성추행범으로 몰려 해고당했고 직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말살당한 그는 결국 길거리로 내몰려 노숙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가 쌓아온 생태계를 제멋대로 이탈해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라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순간에 신이라는 존재와 접촉하면서 신통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홈리스 황제는 괴인협회 간부들과 함께 등장하면서 얼굴을 비춥니다. 히어로들이 여러 루트로 나눠서 괴인협회 본부에 진입하자 괴인협회 간부들도 각각 별도로 행동하게 되었고 홈리스 황제는 좀비맨 뒤에서 광탄을 날리며 기습하면서 등장합니다. 좀비맨은 홈리스 황제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회피하고 광탄의 여파로 생긴 분진 속에 뛰어들어 몸을 숨긴 뒤 역으로 기습했지만 홈리스 황제가 몸을 뒤로 빼면서 회피하고 광탄으로 반격합니다. 신체를 재생한 좀비맨은 근접해서 권총을 난사했는데 홈리스 황제가 광탄으로 총알을 막아내면서 그 사이에 이중으로 자신의 주변에 광탄을 전개해 폭발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세심한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이후 홈리스 황제는 광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좀비맨의 모든 공격을 파괴하고 몰아붙입니다. 좀비맨은 신체를 재생할 시간을 벌기 위해 힘의 출처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지만 신체를 완전히 수복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홈리스 황제는 좀비맨의 상반신에 큰 구멍을 뚫고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좀비맨을 공격합니다. 잠시 후 타츠마키가 괴인협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자 홈리스 황제는 간부 중 가장 먼저 지상으로 올라와 동제에게 광탄을 날렸지만 좀비맨이 동제를 밀치고 대신 피격당합니다. 오로치와 교로교로가 당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쭐대고 있을 때 아마이 마스크가 홈리스 황제에게 달려들며 기습했지만 이어서 지상에 등장한 검은 정자와 추남 대총통이 제압합니다. 직후 S급 히어로를 가장 많이 죽인 쪽이 괴인왕이 되자고 합의하고 좀비맨의 몸을 끌며 상황 보고를 하는 동제를 발견하더니 거대한 광탄을 쏘고 히어로 측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홈리스 황제는 오로라를 연상시킬 정도로 상공에 무수한 광탄을 날려 타츠마키를 추격해 타츠마키를 잠깐 전장에서 이탈시킵니다. 이어서 검성이가 합류하자 검은 정자가 원호 사격을 요청했는데 홈리스 황제는 경쟁이었으니 알아서 하라며 거절하고 언덕에서 차분하게 전황을 내려다보며 적당히 끝이 보일 때 남은 히어로와 괴인들을 쓸어버리고 자신이 황제로 군림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검은 정자를 한 번에 쓸어버릴 계획이었지만 검은 정자가 황금 정자로 합체하게 되면서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추남 대총통에게 광탄 폭격을 가해 제압하고 계획이 더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후 아토믹 사무라이 일행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이아이안과 바네이게가 열심히 검을 휘둘러 광탄을 막아내자 거대 광탄을 발사해 끝장내려 한 순간 아토믹 사무라이가 일륜과의 동화에 성공해 대형 광탄을 베어 없애고 홈리스 황제까지 노립니다.
하지만 아토믹 사무라이와 홈리스 왕제가 격돌하기 직전에 황금 정자가 끼어들어 검격을 받아내면서 위기를 모면했고, 홈리스 왕제는 탈진한 아토믹 사무라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거대 광탄을 생성하던 중 킹 엔진 소리를 듣고 킹에게 주의를 돌리게 됩니다. 홈리스 왕제는 킹에 대한 정보가 적어 그가 어떤 전투 스타일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겠다며 광구를 날리려 합니다. 그때 킹이 홈리스 왕제가 서 있는 곳이 불안정해 보이니 조심하라 말하자 이미 전장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착각해 공포에 질립니다. 이후로 둘은 몇 마디 주고받다가 서로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홈리스 왕제는 자신이 능력 외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다른 간부에게 들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황급히 킹에게 광탄을 날리려 했을 때 몸을 회복한 좀비맨이 지면을 뚫고 나와 기습하면서 제압당합니다. 좀비맨은 평범한 인간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얻은 것이 수상하다며 정확한 힘의 출처를 물어봅니다. 홈리스 왕제는 광탄으로 떨쳐내긴 위험해 검은 정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검은 정자가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자 자신에게 힘을 준 존재를 밝히던 중 홈리스 왕제의 시야에서 달에서 기어나오는 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후 신은 홈리스 왕제의 의식을 자신의 차원으로 소환해 홈리스 왕제의 힘과 목숨을 앗아가고 현실에선 홈리스 왕제의 전신이 녹아내린 채 끔찍하게 사망합니다. 홈리스 왕제의 능력은 미지의 에너지 구체, 즉 광탄을 소환하고 폭발시켜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광탄을 소환할 땐 아무런 전조가 없으며 공격뿐 아니라 방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 왕제는 이 광탄을 다루는 능력 하나만으로 괴인들로 하여금 그를 신이 만든 예술품이라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이코스도 간부 중에서 홈리스 왕제와 검은 정자를 높게 평했는지 이 둘을 조합하면 죽이지 못할 상대는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추남 대총통이 산성액으로 더 강해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압도했으며 검은 정자와 홈리스 왕제가 서로를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통해 이 둘이 괴인협회 간부진 중 최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홈리스 왕제의 광탄은 좀비맨이 막을 여지를 주지 않고 곧바로 팔과 머리를 소멸시켰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광탄의 진가는 바로 연속성과 규모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나 딜레이 없이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어 불사신에 가까운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비맨을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한 번에 무수히 많은 광탄을 폭격할 수도 있으며 오로라가 펼쳐지듯 상공에 광탄을 전개해두고 지정한 목표물을 향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탄 자체의 파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지 여러 발의 광탄을 하나로 모아 초거대 광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위력 등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지녔음에도 시전자는 체력이나 기력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홈리스 왕제는 괴인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능을 보유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는 뛰어난지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을 광탄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광탄 폭격을 내렸을 때 본인도 폭격의 범위 내에 있었지만 자신 주변에 광탄의 벽을 만들고 회전시켜 폭발로부터 감싸는 정교한 테크닉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낮은 언덕조차 끙끙대며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인간을 벗어난 신체 능력은 일절 보유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 자신의 반사신경과 더불어 광탄을 다루는 능력만으로 용급 괴인의 자리에 올랐고, 같은 용급 괴인조차 정면에선 그의 광탄에 대처할 수 없음이 밝혀져 화력 한정으론 괴인 최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펀맨에서 유력한 최대 흑막 후보인 신에 대한 존재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인물, 홈리스 왕제. 아쉽게도 그가 괴인이 된 배경이자 원인인 사회 부조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결국 신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비참한 행적을 보여줬는데요. 괴인은 나쁜 습관의 편중, 콤플렉스, 좌절감, 욕구불만, 복수심 등 심리적 요인으로 후천적 변이가 이루어져 탄생한다고 하며, 작중 이런 괴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이 수차례나 있었지만 괴인 탄생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사회 부조리는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괴인 토벌에만 집중하는 히어로 협회 및 시민의식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